자, 돈워리 수요상담소 함께 하시는 김수용 전문가, 정세윤 전문가 오셨습니다. 먼저 김수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의 사연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수사반장 김수용입니다. 네, 이번엔 정세윤 전문가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하다고 보내주신 이야기부터, 궁금증부터 좀 해소를 해드릴 텐데, 반장님, 소장님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2437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61세 여성입니다. 그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연금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개인연금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을 알아봤더니요. 대부분 7년이나 10년을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해야 돼서 연금 받는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61세에 이렇게 거치 시기까지 있으면 너무 늦어요.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결정은 100번이라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맨날 이제 다들 보장성만 신경 쓰시지 연금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연금은 납입 기간 이후에 의무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연령대는 연금 시작하기 좀 늦은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저축이나 아니면 단기납 종신 같은 상품으로 이걸 5년이나 7년 정도 납입 후에 10년 시점에 해지하면 한 124% 정도 되는 해지한가의 목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돈을 가지고 일시납 즉시 연금을 통해서 연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납 종신의 목적은 우선 사망보장에 있다는 점과 이게 만약에 10년 못 채우고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학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죠. 이 단기납 종신보험, 종신인데 이게 환급금이 그렇게 높아? 라고 해서 이걸 저축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입들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종신의 목적,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을 받는 것이 제1의 목표인 보험이에요. 그래서 10년 내로 해지를 했을 때에는 저축이고 뭐고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은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지 그 뒤에 뭐 활용을 하든 아니면 종신보험으로 가지고 가든 이게 되는 거지 10년 전에 해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연금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시드머니를 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로 일시납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9024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조그만 상점을 운영 중인데요. 화재보험 보험료가 매달 50만 원이나 돼요. 주변 상인들 보면 대부분 10만 원 미만이던데 저희 가게가 그렇다고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니거든요. 왜 저희 가게만 이렇게 비쌀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화재보험 소재지마다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매달 딱 50만 원을 내신다면 아마 적립보험료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료는 10만 원인데 적립보험료를 40만 원 붙여서 5년 혹은 10년 후 만기 때 적립보험료 납입한 부분을 목돈으로 받으시는 형태일 거예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보험료에도 여러 가지 명목의 사업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안 넣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적립보험료를 최소 금액으로 줄여달라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냈던 적립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부분 환급이라는 거는 내가 낸 거를 다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상품마다 차이는 있는데 적립보험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년짜리 그 보험이라고 치면은 5년 시점에 이렇게 적립보험을 줄이셨어요. 그럼 5년까지의 적립보험 남아 있다가 10년 이제 만기 될 때 돌려받으시는 거죠. 그 대신 줄이는 건 더 이상 이렇게 터무니없는 적립보험료를 앞으로 낼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적립보험료를 지금 당장 돌려받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내가 목돈이 필요하니까 적립보험료를 없애자. 지금 당장 필요하더라도 만기 때 돌려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필요한 돈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목돈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지만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드려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는 우리 상담 반장님, 소장님.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지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수요 상담소 주제는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험은 이거 가입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즉 만기 환급형, 일반 소멸형,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이렇게 나뉩니다. 주디 그 만기 환급형 보험은 잘 알고 있죠? 만기 환급형 알죠? 만기 때 환급금이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장도 받고 만기 때 돈도 돌려받는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정하시는 보험이잖아요. 네, 상품의 성격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만기 환급형은 일단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기에 환급금을 받는 건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러면 언제 환급금을 돌려받을까요? 제가 그 얘기는 알죠. 100세.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20년 납기, 그러니까 내고서 20년 뒤에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20년 납이라고 하면 이건 납기, 즉 납입을 하는 기간이고 만기는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즉 만기의 만기는 보험료 납입이 끝난 때가 아니라 보장 만기가 끝나는 때. 그러니까 100세 만기 보험이면 중간에 사망을 해서 그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받거나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100세 시점에 그 돈을 돌려받는 거죠. 이 부분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지금 납입 기간 끝났는데 왜 그 환급금 안 돌려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장 만기 기간 짧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환급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40세 동키분이 20만 원 보험료인 보험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라고 가정해 보면요. 20년 동안 4,800만 원 납입하고 거기서 또 40년 후인 100세가 되셨을 때 만기 환급금을 받는 거죠. 결국은 60년 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화폐 가치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때 100세 때 내가 그 돈을 돌려받아서 어디에 쓸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 좀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60년 후에 내가 100% 만기 환급금을 받더라도 이걸 손해 안 보는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지금 1,000만 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기 환급을 위해 보장 대비 보험료를 훨씬 비싸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왕에 돈 내는 거 내가 나중에 못 돌려받는 것보다는 돌려받는 게 낫죠. 물론 그렇습니다. 돌려준다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건 돌려주고 어떤 건 안 돌려준대. 그럼 돌려주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내는 돈이 돌려주는 게 비쌉니다.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때 돌려줘야 될 환급금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넣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6만 원 정도의 보험료인데 보험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 4만 원의 적립금을 부과해서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쌓여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냈던 돈 돌려받는 거니까 상관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25년, 30년, 아까 또 40년이었어요. 그 뒤에 수익률이 오른 돈도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원금을 돌려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선택은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동키분들 포함해서 소비자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만기 환급형이 유리할지 아니면 환급금이 없는 상품, 즉 무해지 상품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해지 환급금을 미지급한다라는 거는 환급금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무해지 환급형 이렇게 불리는 상품들인데요. 네. 해지환급금이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납입하는 20년 납기 내에 혹시라도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0,
전혀 없습니다. 다만 20년 납기가 딱 끝난 후에는 만약 해지하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그 이후부터 뭐 30, 40%, 50%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납입이 끝났다고 해서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는 보험을 굳이 납부가 끝난 시점에 해지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환급형 대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내가 내야 할 보험료만 딱 내고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요즘은 보장성 보험도 중요하지만 저축이나 노후 준비도 이거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히려 내가 내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차액은 저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무해지 환급형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좋은 보장을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만 만기환급형, 해지환급 미지급형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쵸. 각자 상황에 맞춰서 더 유리한 방법으로 충분히 숙고하신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532님께서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 만약을 위해 준비하는 건데 보장을 받지 않고 만기가 되어 사라지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진짜 만약을 위해 준비한 거잖아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사용할 일이 발생하지 않음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뭐 잘 안 되긴 하지만요. 흐흐. 라는 문자를 주셨네요. 네.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어쨌건 나는 내가 내고 있는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그 느낌이 좋다. 나는 그게 좋다. 난 내는 돈이 싹 없어지는 건 싫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쨌든 내가 내는 돈이 쌓이는 거지만 보장을 제외해서 내가 적립을 하는 돈이 쌓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환급했을 때 그러니까 해지했을 때 환급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저렴하게 내 보장에만 딱 가입을 하고 없어지면 싹 그냥 돈도 안 받는 그런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해지 환급형은 그럼 뭐예요? 저해지 환급형은 그러니까 어차피 100세가 만기가 됐을 때는 해지환급이 없는데요. 중간에 만약에 10년 납입하다 해지하더라도 그때는 해지환급이 약간 있는 거죠. 무해지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 뭐 19년에 해지하더라도 한 푼도 없지만 저해지는 뭐 19년 차에 해지하면은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뭐 60, 70% 생기거나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럼 저해지 환급형도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해지 환급형이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보험료가 비싸죠. 어쨌든 그것도 적립금을 넣는 형태이겠군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가정생활 형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나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을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어떤 솔루션을 받아보셨는지 그저 듣는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떤 비슷한 사연이 있을까? 우리 집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5년 전에 저희 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애들 교육이랑 뭐 집안일이면 다 손을 놓아버리게 돼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거의 완치 상태가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놀라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가 주변에 아는 분도 없고 그래서 홈쇼핑 방송 보다가 이제 보험을 이거저거 많이 가입을 했어요. 특히 이제 가족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암 진단 이제 자금도 크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보험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 가입한 보험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그런 안내 문자였어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당시에 혼자 공부해 가면서 나름대로 정말 내가 싸게 가입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보험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대부분 갱신형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분명히 저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고 이제 가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런 문자를 받고 보니까 차라리 보험을 싸게 또 간단하게 가입을 하고 그 돈으로 연금이나 저축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후회가 들어요. 우연히 방송 듣다가 돈키호테 전문가분들께 용기 내서 제가 상담 요청드립니다. 네, 사연 구체적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안타깝게도 언니분이 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나도 걱정이 된다 싶어서 이것저것 보험 광고를 보면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비갱신으로 그러니까 뭐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신 건데 최근 보험사에서 2배 가까이 오른다라는 문자를 받으시게 되고 얼마나 당황을 하셨겠습니까? 자, 이럴 때 내가 보험 정말 열심히 내가 나름 공부해서 가입을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속상하시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보장을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 그리고 해지를 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본 사연. 언니분이 암 진단을 받게 돼서 이것저것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보험을 나름 공부해가면서 가입을 열심히 하셨는데 분명히 비갱신으로 알고, 그러니까 돈이 오르지 않는다, 내가 내는 보험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하신 보험이 최근 2배 가까이 오릅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어요.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거부터 좀 알아보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번 사연은 애매한 표현 때문에 이걸 오해를 하고 보험을 이것저것 뭐 많이 가입하셨던 분의 사연인데요. 광고를 보고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실제로 생각한 것과는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저도 이제 컨설팅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게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직접 광고에서 본 내용 중에서도 15년 동안은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료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15년 동안은 동일한 가격입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뭐 이 많이 하던데 이게 왜 함정이에요? 이런 상품은 15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15년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오르지 않은 이후 15년 후에는 오른 보험료로 15년을 또 납입해야 되고요. 그 이후 15년 이후에는 또 오른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이 만기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보험료를 평생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사연자분은 안타깝게도 5년 동안은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료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비갱신형이구나 하고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우리 백화점에 세일할 때 10,000원부터 이렇게 써있는 부터자를 못 보신 거네. 그죠? 여기도 5년 동안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5년 동안 안 오르지만 5년 이후에는 오른다. 그렇죠. 5년마다 오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네. 표현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자, 그러면 이분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은퇴하고 소득이 없으실 때는 이 오른 보험료를 어떻게 감당하죠? 어휴. 네,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고 소득은 단절이 되고 모아놓은 자금이나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그때 보험료는 반대로 이게 계속 비싸진다? 그래서 그때 그 비싼 보험료를 유지하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를 하고 이걸 뭐 새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한다면 아마 그때는 연세나 병력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다행히 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보험료가 엄청 비쌀 거거든요. 맞아. 이런 상황은 저희가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이런 상황을 원하시는 동키분들은 당연히 한 분도 없으실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이런 갱신형 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갱신과 비갱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은퇴 시기 전까지는 비갱신형으로 납입을 다 끝내고 보장만 받으실 수 있도록 만기시까지 100세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기본 준비를 맞춰 주셔야 되고 지금 사연분처럼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 가정의 가계부 점검을 통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싶은 진단자금들, 암이나 심혈관계 진단비 등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갱신형으로 2층 구조를 준비하시면 좀 더 합리적인 보험료로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갱신형으로 먼저 탄탄하게 바닥을 깔아놓고 네. 그 뒤에 갱신형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요? 네, 뭐 지금 사연자분 사연처럼 암보험을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암 3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지금 가족력이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2천은 더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갱신형으로는 3천, 나머지 2천은 갱신형으로 조금 싸게 진단자금을 책정하는 거죠. 단 지금처럼 갱신 주기를 3년, 5년이 아닌 한 20년 주기로 길게 잡으면 경제활동 집중 시기인 20년 동안은 저렴하게 암 진단금 2천만 원을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요즘 50대 여성 기준으로 암 2천만 원의 20년 갱신 상품은 한 3만 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녀들이 다 독립한 시점인 20년 후가 되니까 갱신 안 하고 이거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갱신 시점이 왔을 때, 그러니까 보험료 오릅니다라고 안내문이 왔을 때, 그럼 저 그만 가입할게요라고 해도 되는. 그러니까 20년 갱신, 20년 후에 다시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5년 갱신은 5년 뒤에 또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가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세까지는 계속 가입을 반복하는 건데, 요거를 다음 갱신 시점에 갱신 안 해도 되게끔 하려면 갱신 주기를 일단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갱신형을 가지고 있어야만 탄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2층으로 복층 설계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보험료도 싸고 20년 동안 일단 갱신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암진단금을 보완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복층 구조 설계가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연자분은 모든 보험을 다 갱신형으로 준비해 두셨잖아요. 보험의 건수도 12건으로 너무 많았는데 대부분 중복이고 보장의 범위도 협소했습니다. 보험료도 1인이 혼자서 50만 원 이상을 납입 중이었던 건 너무 많죠. 네. 갱신형 보험으로 50만 원 이상을 내고 계신다. 비갱신형이라도 비싼 금액인데 갱신형이면 네. 나중에 더 오른 금액으로 은퇴 후에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갱신형이면 좀 싸지 않아요? 이분은 안 그렇네요. 네, 사연자분은 현재 50대잖아요. 네. 그럼 홈쇼핑과 전화로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보니까 문제점은 첫 번째, 갱신형이라 이거 100세까지 계속 오르는 보험료 납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둘째, 지금 가족력 때문에 암진단금은 1억으로 많이 가입하셨긴 했지만 그 암의 형태가 유방암, 자궁암 등의 생식기암은 20%만 받는 이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대 진단 범위가 이거 매우 협소했거든요. 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셨던 거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 진단금은 반드시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죠. 네. 세 번째 문제는 싼 갱신형으로 준비를 했지만 이거 한 건 한 건 보험료는 싼 것 같지만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까 총 월 납입 보험료가 50만 원을 넘고 있어서 결국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인 거죠. 물론 뭐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전문가분들이 왜 전화로 가입하거나 홈쇼핑으로 가입하거나 뭐 이럴 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게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변경을 도와주셨을까요? 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해지할 때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지금처럼 보험이 다 5년 갱신형이면 이건 답이 아니죠. 만일 20년 갱신 같은 갱신 주기가 좀 긴 보험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몇 건은 유지하고 개선을 하셨을 텐데 거의 다 5년 갱신형이었거든요. 아깝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실손을 제외하고 5년 갱신형 보험은 과감하게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암 5천, 유사암 1,000, 암 주요 치료비 1,000, 뇌혈관 2,000, 심혈관 진단비 2,000, 질병 상해 수술비 진단자금 다 준비해드렸고요. 암보험은 20년 갱신형으로 3천만 원을 추가해서 컨설팅해드렸더니 오히려 월보험료 32만 원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네. 5년 갱신형으로 갱신형 보험은 싼 게 장점이야라고 늘 얘기하는데 5년 갱신형으로 가지고 계실 때보다 보장의 범위도 더 넓고 금액도 늘어났는데 32만 원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다. 이분 5년 뒤에는 아마 저 혼자서 70만 원 내요 하면서 연락을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기존에는 갱신형이었는데 비갱신형으로 다 바꿔서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예 평생 오르지 않는다는 말로 오해를 하고 계셨던 건데 그냥 뒀다면 5년마다 오르는 보험료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분은 지금 월 보험료 한 20만 원 정도 줄이실 수 있게 됐고요. 70대까지는 암 8천만 원,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비와 각종 질병 상해 수술비를 모두 챙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최소한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 보험에서만 세이브하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연 주실 때 나 차라리 이 돈으로 저축했으면 연금을 준비했으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20만 원의 저축 여력과 20만 원의 여윳돈을 보태서 40만 원의 단기납 종신을 가입하셨는데요.
단기납 종신은 저희가 이미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시점에서 현재 한 124.6% 정도의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거든요. 네. 거기다 보험이 가지고 있는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서 사연자님처럼 지금 연금가입이 좀 늦거나 이러신 분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연금 가입, 노후 대비 나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간 주목하셨다면 나도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보험은 다 좋아요.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어디 다쳐서 병원에 가도 그렇고 뭔가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잖아요. 돈을 지원해 주고요.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상품이잖아요. 다 좋습니다. 안 좋은 보험은 없어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홈쇼핑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렇게 뭐 지나가는 광고나 이런 걸 보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집하듯이 막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한테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사연자분한테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수집하듯이 좋다는 보험을 다 가입을 하면요. 매달 보험료가 너무 많은 돈을 빼와서 가고요. 또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내가 안 아프면 손해가 돼요. 안 다치면 손해가 돼요. 나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다치거나 아파야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일까요? 그죠? 보험은 끝까지 안 써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내고 계신 매달의 보험료를 한번 따져보시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보험료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 이 정도라면 나중에 안 아프고 건강했을 때 그래 안심하고 산 비용으로 요 정도 지출 괜찮았어. 요게 된다면 그래야 오케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김수윤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괜찮지 않다면 매달 내는 내 고정 지출에서 보험료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럼 그 돈은요. 우리가 세이브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여윳돈을 마련해서요. 저축도 하시고요. 노후 대비도 하시고요. 지금 필요한 곳을 쓰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험 때문에 땅을 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볼까요? 8996님께서요. 보험 나이 68세입니다. 지금껏 실비보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넣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자 68세 넣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넣는 게 나은지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68세이시면 실손이 있는데 조회를 안 해봐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손은 대부분 그럴까요? 많이들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손이 정말 없다. 그러면 가입은 하실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유병자 실손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건강 상태에 맞는 실손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연세가 높아질수록 아픈 일들이 생기실 수도 있는 연세잖아요. 그래서 네. 없으시면 가지고 계시는 게 실손은 필요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라는 말에 저희 PD가 빵 터졌어요. 아니 설마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실손인데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건강하시니까 실비가 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많으세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실손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크게 아팠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병원 갔을 때 쓰는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면 매달 내는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들고 나면 하루하루 다르잖아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매일매일 느끼고 매달 느끼잖아요. 몸이 달라진다라는 걸. 네. 이제 그러면서 실손보험 필요한가? 이제 병원을 가게 돼도 한 번 가서 낫는 게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을 가서 약을 계속 다르게 타면서 이제 낫고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니까 실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조금씩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 가능하실 수 있는지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나한테 맞는 걸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맞게 가입한다라는 거는 가장 필요한 특약들을 거기에 넣고 뭐 실손은 뭐 특약이라는 게 따로 없긴 합니다만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해서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고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0877님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지고 있네요. 무해지나 저해지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 너무 이게 부담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형태를 중간에 바꾸실 수는 없죠. 바꾸실 수는 없어서. 근데 문제는 만기환급형 보험이라도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뭐 적립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주계약을 뭐 감액한다든가 아니면 납기가 절반 이상 납입을 하셨다면 감액 완납을 하셔서 끝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기 환급형 보험 자체가 적립금을 통해서 만기 환급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특약이나 아니면 주계약 이런 부분을 좀 줄이거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요 중복 보장이 안 되는데 중복 보장되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특약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가족력이 이쪽이 아닌데 다른 쪽으로 잘못 가입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한 번은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보험 가입하고 지금 한 10년, 20년 지났어. 괜히 연락했다가 정리정돈 하자고 했다가 10년, 20년 거의 다 지났는데 이거 해지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장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리정돈을 도와드릴 전문가분들로 저희가 엄수 검증해서 모시고 왔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만약에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정리정돈이다. 그러면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최소화가 아니라 아예 손해가 없는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많이 냈다면 이거는 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으로 어떻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도움 필요하시다면 손만 내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을 해지할 때는 또 신중하셔야죠.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이 결과가 뻔한데 지금 손해가 아까워서 해지를 미루신다면 매달 밑 빠진 보험의 보험료 붓기입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다. 밑 빠진 보험의 보험료 붓기. 둘째. 20년 납 100세 만기인 만기 환급형 보험의 환급 시점은 20년 납기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보장이 만기되는 100세 시점입니다. 내가 비싼 보험료를 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 100세 시점, 그 시점에 환급금을 받는다면 과연 그게 현명한 일일까요? 가입 시점에 만기 환급형인지 해지 환급금 미지급 소멸형인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워리 수요상담소 함께 해봤고요. 김세윤 전문가, 정세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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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